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이제 불편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밥은 아직 따뜻했는데 내 자리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는 게 아니라 얹혀 있었습니다. 66의 나이에 나는 더 이상 내 집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빈집만 남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적막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나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했고 아들은 자주 웃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라고 잘 따랐습니다.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너무 천천히 와서 처음엔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치부터 봤습니다. 부엌불을 켜도 되는지, 냉장고 문을 열어도 되는지, 말 한마디를 꺼내도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빴습니다. 직장일도 있었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있었고, 집안일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며느리가 다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빨래를 개면 며느리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청소를 하면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내 손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밥그릇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작아진 그릇이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뻔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대답이 돌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반찬도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새로 만든 반찬을 먹었고 나는 어제 남은 반찬을 먹었습니다. 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끓인 지 이틀 된 국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식탁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한 칸, 또 한 칸. 어느새 나는 식탁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말없이 채널을 바꿨습니다. 내가 보던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표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췄고 걸음을 조심했고 숨소리까지 줄였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엔 내가 여전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무슨 일 있어?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나? 너무 오래 거실에 있었나? 반찬을 너무 많이 먹었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잘못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랐는데 이제는 내 방 앞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지 뻔했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해. 할머니 쉬고 계시니까 방해하지 마. 그렇게 나는 조금씩 이 집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존재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갔고 집엔 나와 며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준비된 목소리였습니다. 응,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이제 불편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물었습니다. 뭐가 불편한데?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안에 짜증과 피로와 귀찮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 부부가 편하게 못 살겠어요. 애들도 눈치 보고요. 이 집은 저희 공간이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따로 지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사실 수 있잖아요. 눈치를 보게 만든 건 누군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알아? 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죠. 저희가 같이 상의한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아들도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며느리는 이미 다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원룸 알아봤어요.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아내도 힘들어해요. 저도 중간에서 힘들고요.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넌 힘들고 아내는 힘들고 그럼 엄마는?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몇 개, 사진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을 살았는데 내 물건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절반쯤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물건도 적었고
존재감도 적었고 목소리도 적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라질 차례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나갈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택시를 불렀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간다. 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을 함께 산 며느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아들은 따라 나왔습니다. 택시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잘 지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할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본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았습니다. 부엌도 작고 화장실도 작고 방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화장품을 욕실에 놓고 사진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등기 서류였습니다. 20년 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잘해서 건물을 샀을 때였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었지만 우리에겐 큰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어. 나한텐 당신이 제일 소중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관리만 했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나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아두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고 나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그들에게 얹혀 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작아지고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내 재산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나오지 않았냐고요? 나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소용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내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고마워. 나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버린 것을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던? 내가 물었습니다. 삼촌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말씀하시길 엄마가 상가 건물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알았으면 뭐? 내가 물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을 거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느냐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알아? 얼마나 눈치 봤는지 알아? 매일 숨죽이고 살았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았어. 이제 가봐.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가 이렇게 돼?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이실 줄.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주겠다는 거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돈을 보면 안 돼. 사람 자체를 봐야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는 엄마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고 안 주고는 내가 결정할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도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고 공손했고 눈치를 봤습니다. 이제 내가 눈치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다시 함께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처럼 작아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내 공간입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는 곳입니다. 냉장고를 열 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립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큰 소리로 웃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압니다. 어느 날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 2층에는 옷가게가 있었고 3층에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가 제때 들어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 정말 잘해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만나실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밖에서 만나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은 여전히 예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나는 손주들과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탔습니다. 손주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행복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고.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웃었습니다. 응. 예전엔 뭔가 짓눌린 것 같더니 이제는 활짝 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 작아진 내가 아니라 다시 나를 찾았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는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물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언젠가 내게 필요할 거라는 듯이.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 어때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식탁 중앙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의 내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내 그릇에 반찬을 놓아줬습니다. 아들은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의 자연스러움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며느리는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대신 자주 보자. 손주들도 보고 싶고 너희도 보고 싶어. 하지만 같이 사는 건 아니야. 각자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외식을 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만 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챙겼습니다. 늦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건물 월세 통장을 정리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동안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는 의미 있게 써보고 싶었습니다.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매달 일정 금액을 보냈습니다.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 단체에서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학비도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사양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학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단풍 보러 갈래요? 좋아. 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주말 온 가족이 모여 산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장관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낙엽을 주우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했습니다. 지난 일 정말 미안해요. 두고두고 후회될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걸로 됐어.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나는 며느리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노력해줘서.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함께였지만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가족이지만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가족과 단풍을 보러 갔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는다.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게 중요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공간, 내 시간, 내 삶이 있었으니까요. 한번 밀려난 사람은 다시는 아무 집에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을 찾았고, 내 자리를 찾았고,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을,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의 나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편안합니다. 작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살아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시어머니. 그게 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숨겨진 건물주라는 반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